바이솜입니다. 한식의 세계화. 정부 차원의 노력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있어 왔지만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전파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한식을 그 누구도 비주류라 칭하지 않죠.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식의 존재감은 매우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식이 뭔지 잘 모르거나 한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불편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것이지만 김밥을 보면서, 잡채를 보면서, 혹은 비빔밥이나 김치를 보면서 그것이 중식이나 일식의 한 종류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서구권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한다고 해서 다짜고짜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기준에서 중식은 이미 19세기 중후반부터 먹던 것이고 일식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들에게 널리 알려져 온 아시아 음식이기에 이들의 이런 기초 지식 아래에서 새롭게 등장한 한식은 늘 있었던 아시아 음식의 새로운 종류인가 보다 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차이나타운과 중식당들은 180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 때부터 벌써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미국에서의 일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리고 197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갔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한식당들은 198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간 교민분들을 통해 일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알려졌기에 한식은 중식과 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에서는 미국인들과의 소통의 편의를 위해 김밥을 코리안 스시라고 부르던 일도 있었던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된장 역시도 이미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일본의 미소의 또 다른 형태라 여기는 시각이 존재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식이 중식, 일식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인식되는 시대가 왔고 이를 넘어 한식이 중식과 일식을 밀어내는 현상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요리 매체 보나파티트는 일본의 미소를 좋아한다면 한국의 된장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감칠맛이 풍부한 미소는 수프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메뉴 개발로 이미 각 가정의 주방에 존재하는데 또 다른 필수 재료는 한국의 발효콩으로 만든 된장이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면서 된장은 미소와 사촌인 것처럼 서로 닮아있지만 된장은 미소보다 맛이 더 강하고 뚜렷한 매력적인 특징을 가진 식재료라 소개했습니다. 된장은 미소와 달리 다른 곡물과 함께 발효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기사는 된장은 땅콩버터처럼 질감이 거칠다고 묘사했는데요. 게다가 된장은 최소 발효 기간이 6주이지만 몇 년까지 발효한 된장도 있다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BBQ 소스가 된 쌈장도 된장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발효콩으로 만드는 식재료니까 된장과 미소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 더 늦게 접하게 된 된장은 미소의 또 다른 종류라 인식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된장과 미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국 사람에게도 그럼 버터와 치즈는 같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다르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듯 역시나 우유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서서히 한식과 일식이 그들에게도 다르게 인식되는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은 한식과 중식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요리 매체 테이스팅 테이블은 중국 당면과 한국 당면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는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전반에 등장하는 당면이라는 식재료는 투명한 외관이 특징인데 조리 과정을 거치며 더욱 돋보이는 식재료라는 이 매체는 이러한 당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한국과 중국의 당면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당면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 당면은 녹두 전분으로 만들어지고 한국 당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구권에서 당면이라고 하면 무조건 중국 당면이었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한국 당면의 특징도 명확히 인식되어 식재료로 쓰이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명확한 구분은 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소주와 일본식 소주인 쇼추와 사케를 서구권에서도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류 전문 매체 리커닷컴은 유사한 역사와 생산 공정을 공유하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소주와 일본 쇼추를 혼동하기 쉽고 심지어 주류 코너에 가도 이 제품들은 같은 선반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술이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한국 소주와 일본 쇼추가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풍미를 가지고 있는 술이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의 유력 매체 타임스 오브 인디아도 중식과 한식은 명확히 다른 음식들이라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매체는 동아시아 전통 요리라고 한다면 한식과 중식이 맛의 대명사인데 한 국가의 요리는 그 문화의 정체성이 내재된 것이라면서 한식과 중식은 두 나라의 지리적 근접성과 공유된 역사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맛, 재료, 요리 스타일, 식사 예절 등에서 매우 다르다 설명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강렬하고 발효된 풍미와 다양한 맛의 조화가 특징인 반면 중국 요리는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 볶거나 튀기는 조리법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두 나라의 요리 세계를 탐구하다 보면 동아시아 요리의 풍부한 맛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풍부해진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식이 정말 좋은 것이라 설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한식이 이미 알려졌던 중식과 일식의 범주를 벗어난 한국만의 독립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인식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음식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이렇게 한식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단순히 구분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식이 중식과 일식을 밀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유력 매체 엘 유니베르살은 한식 레스토랑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제 한국 문화는 멕시코의 주방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의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유행하고 있다는 이 매체는 2020년대 초반 컨설팅 전문업체 스태티스타가 예측했던 대로 이제 그들은 한국을 어디서든 보고 있다면서 잠들었던 거인인 한국이 세계화의 문을 열자 이제 전 세계는 조금씩 한국처럼 변해가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한식을 꼽은 기사는 몇 년 전만 해도 멕시코에서 아시아 음식을 생각하면 일식과 중식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몇몇 요리들이 떠올랐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2010년 이후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새로운 대중문화의 중심 한국이 등장했고 그 이후로 마치 K-팝 리듬이 울려 퍼지듯 세계 주요 도시들에는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수많은 레스토랑들이 생겨났으며 멕시코의 상황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멕시코의 한인 커뮤니티에서조차 한식 식재료를 구하기 힘들어하던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멕시코의 한식 붐으로 인하여 청국장이나 한국 고추와 같은 재료들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멕시코에서 한식이 트렌드가 된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유는 한식의 매운맛 때문이고 한반도 고유의 식재료도 인기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효 음식이란 점은 물론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행위도 멕시코 사람들이 한식과 사랑에 빠지게 만든 이유였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식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여 앉게 만든다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약간 통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브라질 캠프그란데의 한 지역 매체는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일본 식료품 매장이 한국의 소주와 떡볶이로 장악되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문을 연 일본 식료품 매장이 갑자기 한국 열풍을 맞으면서 다채로운 한국 제품을 매장에 진열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소주, 떡볶이, 라면 등의 인기로 인해 이 매장에서 일본 음식들은 밀려났고 이제 한국 음식들이 매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음식이라는 이 매체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드라마 속 음식의 맛이 궁금해지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BTS의 진이 홍보한 진라면이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 일본 식재료 가게에서 한국 음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에는 정말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캠프그란데 지역은 일본계 이민자들이 지배하는 곳이란 사실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그러니 식료품 매장도 일본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일본계 이민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매우 놀라운 점이라 이야기한 매체입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 중에는 한국 제품을 보면서 이거 드라마에서 나온 거랑 정말 똑같다 라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해당 지역에는 한국 문화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고 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의 정확한 이름을 알지도 못하면서 힘들게 묘사를 해가며 특정 한국 상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 음식과 중국 음식이 해외 아시아 마켓을 지배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도 하고
아예 한국 슈퍼마켓이 새롭게 들어서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슈퍼마켓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던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한국 슈퍼마켓이 오픈하자 정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곳곳에서 기사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식이 점차 세계적인 주류 음식으로 떠오르게 되자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일본 라멘 전문 레스토랑 요시하루 글로벌은 최근 100만 달러의 사모 투자 펀드를 확보하여 한국식 BBQ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한식 수요, 특히나 한국식 BBQ의 인기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일본 음식들을 한국식 BBQ와 접목하여 시너지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중식의 인기와 일식의 인기는 전통적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이들이 가진 매력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다가 이제는 전 세계가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식을 이제 전 세계가 즐기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하나의 대중 매체로서의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 것이기에 한식이 앞으로 우리 대중문화 전파에 크나큰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식의 인기는 드라마 한 편의 인기와 K-팝 그룹의 인기가 가지는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크고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맛있는 한식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미각의 폭을 넓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